소멸시효가 지났다라는 건 상대방이 돈 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이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유통기한 같은 거, 유통기한. 채권에도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 채권은 없어져요.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법인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데 굳이 회생을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을 그냥 버리게 냅둬요? 아깝잖아요. 그죠? 아깝잖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통기한 전에 내가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맛 없어도. 그죠? 수천만 원짜리 채권을. 그거는 채권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나게 냅두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유통기한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있어. 민법에 있고 뭐 어디 상법에 있고 있는데 그 시효가 완성돼서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멸시효에 대해서 가끔 그런 일이 있긴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제가 싹 말씀드릴게요. 자, 1번. 5년만 버티면 대출금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이론상으로는 이 은행 대출, 그러니까 요 상사 시효인데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근데 채권자가 은행이 여러분들이 5년 동안 돈 안 갚으면 가만 냅둬요? 소송도 하고 뭐 완전 압류도 걸어놓고 하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돈 5년 안 버티고 갚으면 이자가 늘어 있겠죠. 이자가 늘어 있고 엄청 추심을 당하겠죠. 안 없어집니다. 내용 증명 한 통만 받아도 시효가 멈추나요?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내용 증명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는 있어요. 내용 증명 한 통만 받아도 시효가 멈추나요? 아니에요. 내용 증명은 여러분들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내용 증명은 그냥 편지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이 내용 증명이 어떠한 법적 효과도 없습니다. 다만 내용 증명의 효과가 굳이 있다면 뭐가 되냐면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의 어떤 통지서를 받았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증명해준다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 이런 거거든요. 내용 증명이라는 건 법적 최고의 효과가 있어요. 법적 최고. 법적 최고를 받은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소송을 걸면 소멸시효가 좀 간당간당할 때 내용 증명 보낸 다음에 6개월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지급명령 보내고 소송 그냥 접수만 해도 소멸시효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끝. 없어지는 거야. 카카오톡으로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내용 증명은 아까 법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카카오톡은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우리도 이제 뭐 민사라든가 아니면 형사 같은 거 할 때 증거를 막 모아야 되잖아요. 그때 뭐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금인지 뭐 이런 거 문제가 될 때 카톡이나 아니면 통화나 이런 거 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야 너 언제 갚을 거야? 너 옛날에 나한테 빌렸는데 갚는다고 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갚겠다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우리가 언제 갚겠다 라고 하면 그게 채무 승인의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심을 하고 채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시효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시효 중단하는 거는 좀 애매하는데 그거를 답하는 순간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급명령이라는 게 왔는데 무시해도 될까요? 지급명령이 어마어마한 건데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지급명령은 무시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의 신청하셔라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의 신청하면 채권자가 열받고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은 내가 이기지도 못하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되고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지급명령이 확정돼가지고 채권자가 길길이 날뛰도록 놔두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지급명령 확정을 멈추고 그 다음에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뭔가 할 시간을 벌라는 거예요. 왜? 지급명령에 대응을 안 하면 보름 뒤에 확정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채권자가 온갖 추심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멈추라는 거죠. 지급명령 하면 뭐 누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모르겠냐고 제가. 다 알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회생을 내가 갚는다는 거잖아요. 갚는 거잖아. 개인회생을 좀 깎아서 갚는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던 시효는 중단됩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다 갚아가지고 면책받으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뭐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고 없고 이런 거는 나중에 폐지됐을 때 문제인 건데 내가 갚는다고 해놓고 만약에 못 갚으면은 그때부터 또 시효가 살아나는 거지. 계속 진행하는 거지.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지난 거를 내가 갚는다? 라고 하면 채무 승인이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지났다라는 건 상대방이 돈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소멸시효 지났습니다라고 항변해가지고 그거를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되는 거지. 내가 갚겠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계속 갚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개인회생을 할 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굳이 치자면 빼는 게 맞아요. 근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상대방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애매하면은 그냥 넣어서 처리하는 게 맞지. 다만 넣어서 처리했을 때 내가 채무 승인한 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이나 폐지가 된다면 그 채권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었던 채권이. 그러니까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회생 절차가 진행되다가 기각되면 시효는 이득인가요?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시효는 다시 0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시효가 이미 지난 빚을 회생 채권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안 넣는 게 좋은데 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상대방이랑 내가 명확하게 확인된 게 아니라면 그러면 넣는 게 오히려 깔끔하죠. 왜? 안 넣어가지고 내가 면책받았는데 나중에 걔가 내 채권 갚아라라고 했을 때 알고 보니까 시효가 안 지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내가 100% 갚는다고 확신이 든다면 100%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변제 계약을 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파산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더 많이 거나요? 아니죠.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보통. 왜냐면 파산 채권자들이 채무자랑 연락을 안 하고 관제인하고 연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 있는 파산 관제인이 뭐 채권자들한테 아유 뭐 죄송합니다, 뭐 빚을 못 갚게 됐습니다, 뭐 이럴 것도 아니고 그냥 법대로 드라이하게 채권 신고하세요. 내가 나중에 환가한 다음에 나눠줄게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파산 신청한 사람이 나눠줄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파산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좀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채무자가 뺏길 거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들이 하나같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지.